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위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난 9일 유엔 총회 연설문이 일주일이나 지난 16일 뒤늦게 북한 외무성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미국의 한반도 주변 핵 우산을 철폐하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려고 하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국의 모든 핵우산을 먼저 걷어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통지나 다름없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그동안 북한이 줄곧 외쳤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 또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핵우산, 그리고 심지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괌에서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철수, 이런 것들을 또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를 김정은은 지난 10일 자정에 열렸던 이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둘러댄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가지고 핵 억제력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유엔 총회 연설문 내용을 고려한다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비핵화를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마지막 통보나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북한 대표단이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핵 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 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고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그러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의지는 오히려 김정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그 열병식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바로 이거죠. 미국을 향한 ICBM과 SLBM을 과시한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향해서 언제든지 신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한국을 향한 위협,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한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날 열병식에서의 강력한 무력 과시는 오히려 이 북한의 김정은을 위기로 빠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요인은 김정은은 경제가 아닌 핵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위기의 북한 경제보다 핵무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겁니다. 그동안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렇게 펼쳐왔는데 핵을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도 발전시켜 보겠다는, 이게 결국은 핵과 경제의 상층 구조인데 이걸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당장 북한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경제는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초점을 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은 스스로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엄연하고 핵무력을 강화하게 되면 더욱 억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오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최악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난 8월에 태풍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국민소득은 20%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때에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의 핵심 도시인 평양에서까지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1996년부터 본격화됐고요.
1999년까지 이어졌죠. 이 시기에 최소 100만 명, 많이 보는 사람들은 300만 명까지 봅니다만 그 정도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한 1000만 명 정도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지금의 북한 경제가 위기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8월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그렇게 자인했었죠. 또 지난 10일에 열병식 연설에서도 경제난이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삼중고 때문에 인민을 걱정한다 그러면서 울먹였었죠. 문제는 이렇게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경제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더 닥달하면서 달달 볶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핵무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경제 회생 방안도 내놓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력 경생을 외치면서 80일 전투를 선동하고 있죠. 바로 이 80일 전투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과 재해복구, 농업 수확량 증대, 또 산업 생산량 확대에도 사활을 걸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80일 전투의 노력 동원에는 전혀 임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태도입니다. 지난 9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마는 10월 5일의 정치국회에서는 태도를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올해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도취돼서 만세나 부르며 기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이룩한 성과가 뭐죠? 만세를 부를 게 뭐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정초 8차 노동당 대회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김정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 경제 실패를 자인하게 되면 자칫 이것이 리더십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보인 눈물을 악의 눈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을 지내면서 북한 내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심각한 식량 위기와 이로 인한 기아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과거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이 그대로 엎드려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반동으로 북한 사회를 흔들 것인지 두고 봐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절대 존엄이 주민들을 향해 눈물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의 북한 상황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에게 다가오는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요인은 김정은은 대화가 아니라 미국의 굴복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위기를 자초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은 미국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 굴복하라 이걸 강요했다는 거죠. 사실 북한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타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요.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국가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착각하는 것은 미국을 겁박하면 협상 조건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ICBM과 SLBM을 내놓았던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라든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온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ICBM 같은 것들이 열병식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과의 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벼랑 끝 전술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겁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인 이란에게 행동하는 걸 보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감이 잡히죠. 만약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다 그러면 이란을 비롯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 역시 북한처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자신들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겠죠. 미국에 덤벼들었던 후세인을 비롯한 거물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졌는가를 보면 미국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게 김정은이 굴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건 김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 요인은 열병식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허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허세를 부리면 그냥 넘어갈 것으로 봤다는 거죠.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초대형 ICBM이라든지 SLBM은 김정은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해줬습니다. 우선 괴물 ICBM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거의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 느린 이동성, 도로 환경, 연료 주입 시간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 국익연구소 그러니까 CNI의 해리 카자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ICBM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최소 12시간부터 최대 18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무기의 강점은 사전에 발각되더라도 요격당하지 않도록 빠르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미사일 운반 차량은 1시간에 고작 몇 킬로미터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북한의 도로 사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ICBM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전문가인데요. 한국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장영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장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이 괴물 ICBM이 11개의 바퀴축이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 TL에 미사일이 실린 사진을 미뤄서 55톤 정도로 추정되는 화성 15형보다 훨씬 무겁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량과 길이 수준이라 그러면 TL에 싣고 발사 위치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이동식 발사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대형 미사일을 굳이 TL에 실어서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다분히 과시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노동신문에 새로운 ICBM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화성 16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장영근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형 ICBM이 목표라는 다탄두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시험 발사용이 아니라 과시용, 모급,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모형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세 부리기용 전시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에 ICBM 개발의 가장 고난도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도 문제입니다. 이건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 장관도 이런 김정은의 모력 과시를 일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ICBM 실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열병식을 통해서 허세를 부렸을까?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허세를 보여서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술수를 썼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의 리더십 위기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이번 10월 10일에
열병식은 무너져가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북한 전역에 확고하게 다시 세우기 위한 내부 보여주기 쇼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해 가지고 미국 대선 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김정은의 쇼도 이게 별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김정은이 열병식을 통해서 미국도 겁박하고 분위기를 북한 주도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그저 콧방귀만 끼면서 대화를 하려면 분명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열병식을 지켜온 유럽 국가들마저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가 결단코 선행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병식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김정은의 그랜드 쇼는 오히려 돌아갈 길마저 차단해버리는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렇게 거창한 쇼를 해놓고 다시 비핵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들을 밀어붙이자니 북한 내부 체제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김정은의 위기로 인한 파편을 우리 한국이 맞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열병식 주 표적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같은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입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외형상 화해 제스처였고요. 실제 열병식에서는 남한을 향해서 보란듯이 서울 불바다에 이어서 남한 초토화를 장담할 수 있는 병기들을 선보인 겁니다. 물론 이 무기들을 실제로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북한의 경제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남한을 겁박하기에는 충분한 무기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현재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미국 국가안보 및 외교 강화를 주제로 개최했던 이 화상회의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 상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또 북한 김정은은 미국을 향한 도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도발한다 그러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테러도 스스로 차단해버린 김정은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남한을 향한 국지적 도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이런 김정은의 장난이나 딴 생각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피해를 입힌다면 북한은 그 몇 배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 바로 이것만이 한국을 김정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싸 안으려만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그저 가지고 놀기 쉬운 장난감 정도로 우리 한국을 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만이 가득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족 하나 붙이죠. 일부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이러면서 정색을 합니다. 댓글도 많이 그런 글이 달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회피하려는 그 비겁함이 우리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